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전일에 그러니까 하루 전날 있었던 해외 이슈 중에 증시랑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하는 것들을 좀 영상을 또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 주말에 뉴욕 증시 관련해서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좀 타임 딜레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중요 이슈들을 그리고 굵직하게 체크를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5에서 10분 내로 체크해서 오전에 출근 시간이나 오전에 우리나라 시장 개장 전에 한번 보시면은 좋은 정보들로 그리고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로만 딱 뽑아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호주 중앙은행이죠.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의 약자 RBA인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표명했고요. 기존에. 그리고 JP모건의 빅테크 매도해라.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보단 FOMC를 주목하자. 뭐 이거는 약간 제 의견이기도 한데 이런 세 가지 꼭지로 오늘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 코너도 전일 글로벌 증시 이슈라고 해가지고 결국 오늘이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는 노벰버 3이에요. 11월 3일인데 다음날 아침에 영상을 예약으로 해가지고 출근 시간에 보셔서 국내 증시 투자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호주 중앙은행 얘기부터 할게요. 11월 3일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회의가 있는데요. 15bp를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올해만 25bp씩 사실 두 차례 이미 인하를 해가지고 이 기존에 0.75였거든요. 연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게 지금 0.25% 정도까지의 기준금리로 내려와 있는데 또 무려 0.1%로 인하를 했습니다. 15bp 인하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이 퍼센트를 치면은요 거의 50% 이상 내린 거예요. 그쵸? 0.25%의 반은 0.125잖아요. 125. 근데 요거보다 내린 거니까 한 55에서 거의 60% 컷을 한 겁니다. 엄청난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요. 자, 천억 호주 달러.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8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중장기 국채와 지방정부채 8대2 비율 매입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양적 매입을 완화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 3년간 기준금리 인상 없다는 중앙은행 완화 정책의 장기화 시사를 오늘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3년간 기준금리 인상 없다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세요? FRB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연준의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생각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죠? 기준금리 인상 없고 거의 제로금리에 가고 있고 지금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안 그런 나라가 없죠. 결국 저금리 하에 위험자산인 우리가 투자하는 그죠?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풀어서 국채 매입하고 지방정부채에서 돈을 풀어 헤치는데 이 돈을 풀어 헤친 게 원래는 좀 더 얘기하면 실물로 가야 되는데 실물 경기로 그게 아니고 금융시장으로 가서 자산에 대해서 버블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게 안 좋은 표현으로는 거품이겠지만 지금의 버블은 그런 표현보다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계속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PER, PBR 이런 개념의 전통적인 주식 시장이나 주가를 분석하는 데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정말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버블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호주 중앙은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FRB랑 ECB 그리고 ECB가 얼마 전에 회의에서 10월 말 회의에서 11월 말쯤에 있는 회의에서 아니면 12월 초에 그죠? 양적 완화 더 할 수도 있다고 약간 언지를 놨어요. FRB는 지금 어떻죠? 지금 올해 기준금리도 얘네도 엄청나게 다시 인하를 했고 지금 자산 매입을 3조 달러 이상 더 추가적으로 진행했고 이게 대차대조표 중에 지금 7조 달러를 이미 넘어섰죠. 넘어섰는데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대선 때문에 미뤄졌는데 결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 되든 이 부양책이 폭발적으로 또 일어나고 통화정책까지 같이 또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JP모건 얘기예요. JP모건에서 기술주 팔아라. 기술주라고 하는 건 결국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뭐 애플, 올해 나스닥을 견인한 빅테크 기업들을 거의 말하는 거죠. 중앙은행의 천문학적 유동성 가장 큰 수혜가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 기술주름이 부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주가 부진해도 2000년 IT 버블, 닷컴 버블 붕괴 같은 사고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뭐 이런 소식도 있었다는 건데, 뭐 흔히 말하면 지금 바이든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을 때는 저 PBR, 그죠? 흔히 말하는 가치주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빅테크들 고퍼주가 결국 차익 실현 물량에 때려맞고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법인세를 최고세율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IT 플랫폼들 이런 기술을 보기 때문에 얘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기술주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용할 수는 있지만 뭐 팔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에요. 오히려 장기 투자 있잖아요. 장기 투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해서 지금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엔투그룹 이제 곧 상장하는 상해랑 중국 홍콩 시장에 이런 기업 그리고 뭐 중국의 대표적인 텐센트 있잖아요. 텐센트 알리바바도 있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죠. 중국에 장기적으로 정말 저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볼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은 많은데 뭐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 거의 검색어가 더 상위권에 올라갈 텐데 우리 시각으로 오전 뭐 넘어가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지금 대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도 빅스도 뭐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결국 대선 결과가 나온다고 주식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다고는 저는 안 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갈 거라고 했고 그런 환경이 지금의 저금리, 노 인플레이션, 그죠? 노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각국의 뭐 중앙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주가는 대선 결과가 아니라 결국 연준이 좌우한다. 이런 그쵸. 시장이 안 좋으면 연준이 나서고 시장이 좋아도 연준이 나서고 모건 스탠리 투자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말했는데요. 저는 이분이 말하는 거에 100% 공감합니다. 대선이 3일날 끝나고요. 4일과 5일날 FOMC의 회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된지 확인하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연준이 더 공격적인 오늘 발표한 호주 중앙은행의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뭐 금리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온다면 아니면 일전에 9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먼저 내비쳤었던 9월 FOMC에서 구체적인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기간을 안정했었거든요. 기간. 그런 것들이 혹시 나온다면은 통화나 기조에 대한 충분한 더 주식 시장에 더 자산에 대한 베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각에선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피해서 결국 대선 전에 자제해 왔고요.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었어요. 11월 들어서 딱 대선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전일자 글로벌 꼭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세 가지로 꼽아서 점검을 해봤어요. 결국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내년에는 유럽 있잖아요. 유럽 ECB가 아까 12월에 추가 부양책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의 채권 발행 규모보다 그죠? 채권 발행 규모 정부가 발행하는 규모들 있잖아요. 지금 각국 유럽에 뭐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채권 발행들 이거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사주냐면 ECB가 사줘야 돼요. ECB. 옛날에 남유럽 위기 때 이런 약간 그 남유럽 위기 때 독일 ECB의 사실 대주주가 독일 중앙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방크 쪽에서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되냐 정크본드인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슈가 됐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ECB가 사줄 수 있는 채권의 매입 규모가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더 클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죠? 결국 이 중앙은행이 그죠?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하고 돈을 푸는 정책을 했었을 때, 통화 정책을 했었을 때, 결국엔 이 돈을 너무 풀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채권들이 발행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면서도 정부가 또 부양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발행한다는 거는 근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 말은 금리 상승인데 ECB가 이 채권들을 다 사줘요. 다. 그래서 채권이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채권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게 되겠죠. 금리 내려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금리가 내려간다. 지금 유럽이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더 내려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질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국채 평균 금리가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유동성 장세. 이게 정말 더 강력하게 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ECB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발표한 RBA 그리고 BOJ 그리고 제일 중요한 FRB 저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이 그림은요 결국 내년도 시장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큰 그림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성장주 아까 빅테크는 성장주잖아요. 성장주가 안 될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드리면서 마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게 오전에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일 오전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요 코너도 매일 오전에 전일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들 중요한 것들 뉴욕 증시에서 체크는 못해요. 제가 왜냐면 오전에 저도 출근해야 돼서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우리나라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 매크로적인 부분도 좀 보여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러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